이제 뭐 1번은 뭐 항시하는 이야기가 얼른 많이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 봅니다. 2번. 자, 위에 읽어봅니다. 주택도시보전공사 HUG의 전세보전금 반환보증제도를 알면은 서울, 인천, 전국에 빌라를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 전세보전금이 부족하더라도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대항력을 포기를 하고 이렇게 경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포기하는 것이 반, 안 하는 것이 반, 막 이래요. 포기하는 게 좀 숫자 작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한 30%, 포기 안 하고, 대항력이 있는 게 70%. 그래서 이제 30% 중에서 받으면 좋습니다. 대항력이 자기도 포기하겠다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 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가 뭡니까, 이게? 우리 보통 보면은 이제, 아파트나 빌라에 전세자금 대출받죠. 이제 그때 보통 전세 들어온 사람들이 또 자기가 이제 방어 차원에서 보증료를 주고 하는 거 잘 읽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가 돌려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다. 그죠? 가입 대상자는 전세보증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걱정되는 세입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가입주택이 있고 신청기한, 그죠? 신청기한은 이제 전세기한이 반 넘기 전에, 그죠? 그 다음 보증금액은 5억 이하에서 신청하면은 이제 밑에 보증료를 좀 받고 자기들이 이제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책임지고 이제 우리 뭐 보험회사죠. 서울보증보험회사 뭐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서울보증보험하고 비슷해요. 자, 넘어갑니다. 그거는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 3번 봅니다. 3번. 3번에 보시면은 채권자 주택도시보전공사의 전국 빌라를 검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옥션원 가서 테마 검색 가서 이해관계인 검색에서 주소를 일단 넣고 서울이면 서울, 그 다음에 채권자를 주택도시까지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서울은 현재 92건 중에 일부만 대항력을 포기하고 있더라. 자, 한번 봅니다. 어떤 일이냐 그러면요.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찾는 거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옥션원 가서 처음에 가서 두 번째 테마 검색 가서 이해관계인 검색에서 서울 넣고 오른쪽에 채권자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뭐 넉자만 넣으면 됩니다. 여기 넣으면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92개 나왔어요. 92개. 주로 강서, 양천구 뭐 이쪽이 좀 많습니다. 거기 한 7, 80% 되고 그 다음에 동부권은 한 30% 되고 이런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옥션은 갔습니다. 옥션은 가가지고 자, 이제 화면 잘 보세요. 어떻게 검색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일단 검색을 잘해야 돼요. 뭐든지. 알겠죠? 지금 원하는 대로 검색하죠. 자, 옥션에 가서 경매 검색 보통 누르죠. 첫 단추, 처음에 누르면 두 번째, 테마 검색하는 거 있죠? 테마 검색. 자, 눌렀습니다. 테마 검색을 누르니까 쭉 특수 검색, 이해관계인 검색 뭐 쭉 옵니다. 그죠? 특수 검색도 나오고, 오늘 공부된 거, 뭐 반값 경매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관계인 검색이 나옵니다. 나오고, 또 용도지역 검색, 요것도 많이 쓰죠. 내가 계획관리지역에 농지를 사겠다 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다시요. 옥션은 가서, 두 번째 가서 또 두 번째네. 그죠? 옥션은 가서 두 번째. 이해관계인 검색. 자, 외웠습니다. 자, 거기서, 이게 그냥 누르면은 이게, 안 되고, 여기서, 자, 봅니다. 일단 채권자가 누구냐 하면은, 아까 주택, 도시보증이죠. 그럼 이렇게 넣습니다. 주택, 도시, 뭐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넣고 검색하면은 안 돼요. 최소 소재지나 법원을 뭐 선택해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 주로 여러분들이 법원 말고 주로 지역자가 좋으니까 서울 놓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딱 검색을 하니까 92개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26곳에 있는 거는 선수는 있는 겁니다. 벌써 뭐, 근데 우리가 보통은 2차에서 낙찰받는 이런 게 많거든요. 이렇게 이제 40부터 있는 거는 안 되고, 이런 거는 말고, 주로 이제 1차, 2차, 1등인 거는 봅니다. 그럼 예로, 묵동에, 안 그러면 뭐 양천구 목동에 봅니다. 양천구 목동에 2억 1,500인데 이렇게 쭉 보면은, 보면은 전용이, 자, 봅니다. 목동에 빌라인데 전용이 9평인데 좀 작다, 그죠? 2억 1,500입니다. 2억 1,500. 4층인데 2억 1,500이 돼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제 임차인이 2억 3천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선수님 같아요. 임차인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김민서 임대차로 뭐 이래갖고 주택도시보전공사가 성계함 1위 노는 건 안 됩니다. 성계함 그러면 안 되고, 여기 있네. 밑에 뭐 나오죠, 이게. 채권자, 이게 주택도시보전공사죠. 여기서 이제, 자, 다시요. 여기 이제 이 임차인이 2억 3천인데, 2억 3천인데, 감정은 얼마입니까? 2억 1,500. 그럼 이거 안 팔리겠죠, 그거는? 이건 안 그렇습니까, 그죠? 1차가 2억 1,500인데, 세입자는 2억 3천이라. 2억 3천. 이 선순입니다. 이게 보니까. 선순인데, 그 세입자가 이제 이게 2018년도에 2월 달에 전입 확정하면서 2억 3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유자 입장에서 보니까 2019년도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또 가압류 들어오고, 또 압류 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주택 임차권 등기를 했죠, 이 사람이. 주택 임차권 등기했다 그런 것은 아까 2억 3천 준 이 사람이 주로 공실입니다. 이때는 보통, 이래 해놨고 태거하면 상관없어요. 태거를 할 때는 꼭, 자, 태거, 우리 주임법에 대항력을 가지라 그러면 전입신고를 꼭 붙들어 매야 되죠. 태거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하고 싶으면은 주택 임차권하고 시아파트를 태거하면 그건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택도시보전공사가 연계되어 있으니까 제가 경매 넣어줍니다. 그런데 요 밑에 보니까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해서 임차보전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좋은 이야기다, 그죠? 포기를 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한다. 자, 이 문구는 그럼 어디 써 있느냐? 이런 거는 항시 매각 물건 맹세서. 자, 요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사법부장관이 딱 경매장에 써놓은 거. 자, 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복사해 갖다 붙이는 거죠. 자, 요 보면은 매각,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거랑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럼 요 보면은 이제 세입자라는 분이, 김민섭 씨가 자, 현황조사 요거는 집행관이 다녀왔을 때 쓰는 라인이고요. 요거는 이제 또 등기에 있는 거를 이게 이제 경매에 써놓은 거고, 요거는 세입자가 주로 이제 배당 요구를 한 겁니다. 권리신고형 요거는. 자, 그래서 이게 라인이 있네요. 이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2018년 2월 달에 전입을 하고 확정도 찍고 8월 5일 날에 배당 요구도 했다. 배당 요구 종기가 8일 3일인데, 그럼 잘한 거죠. 그럼 선순위 달라야 말입니다. 달라 했는데, 제일 밑에 보니까 끝나겠어요. 밑에 보면 이제 무슨 구성을 이런 게 있네요. 비고란에 보면요. 집합건물 대장상 주택가에 뭐에서, 위반 건축물이 있다. 이게 또 문제네. 근데 이제 내용이 다니, 베란다 한 3, 4평이 위반 건축물이다. 이거는 별 문제 없죠. 베란다 조금 떨렸다 말이죠. 따로 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다. 조금 문제는 있죠. 그죠?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서울에서는 이 정도 갖고는 큰 문제 아닙니다. 그죠? 서울에 3층인데 2가구인데 4가구로 만들었다든지 6가구 만들,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발코니, 베란다 쪽에 조금 손을 댔다는 것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잘 봅니다. 채권자, 아까 주택도시보전공사는 매수인, 여러분, 낙찰자에 대해서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차보전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를 하고, 좋은 문구다. 영어로 굿입니다. 여러분한테 굿입니다. 포기를 하고 주택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한다. 그럼 이건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렇습니다. 예로 여기 이제 유찰이 돼가 만약 요분도 마찬가지예요. 요번에도 낙찰 받으면은 2억 3천이 되니까 이 사람이 전입이 빠르고 그 다음에 가압류 도는 거는 뭐 놔둬버리고 신경 쓸 거 없어요. 오른쪽에 다 소멸되는 거 보니까 문제는 없단 말이다. 없고 2억 3천짜리가 경매에 들어왔는데, 자, 예상 배당표 눌렸습니다. 눌려보니까 2억 3천이 요번에, 예로 2억 1,500 팔리면은 1차 금액으로 경매비용 띄고 2억 1,100 가지고 확정일자 임차인을 주고 인수 금액에 이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 아까 2억 3천입니까? 2억 3천에서 2억 1,100 받았을 경우에 1,900 모자라죠? 모자라는 게 원래 인수입니다. 인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제로 아닌 거죠. 제로 해놓은 거는 아까 이겁니다. 그죠? 여기에 임차권, 보증금, 반환 채권은 이제 포기한다. 포기를 한다 했으니까 제로 만들어놓은 거고, 얘로 만약 2차다. 2차가 얘로 1억 6천이다. 얘로 1억 6천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은 누가 1억 6천에 낙찰 받았어요. 1억 6천에. 그러면은 1억 6천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1억 5,700밖에 못 받아도, 그죠? 1억 5,700까지 못 받아도, 그럼 원래는 이 차익이 인수가 되는 거죠. 2억 3천에서 1억 5,700, 한 7,300 정도가 인수가 될 수가 있는데, 포기한다. 그럼 일반 좋은 게다, 나쁜 게다. 좋은 거죠? 그럼 고민해 봐야 되죠.
목동이니까, 또 목동에 또 뭐 아파트 대단지가 많으니까, 목동에 이제 이게 나왔습니다. 목동에 보니까 이게 이제, 아파트, 목동, 롯데, 캐셜, 옆에다, 그죠? 여기에 이제 빌라 나온 겁니다. 그럼 목동이니까 뭐, 그래도 괜찮죠, 그죠? 목동, 서울 사람들은 목동 좋아하죠, 그죠? 목동에 학군이 좋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나왔다. 그럼 이런 거는 괜찮은 물건입니다. 자, 일단 집에서 메모해보세요. 일단 안 놓을지 모르겠는데, 안 놓을지도 모르겠다. 자, 이럴 때 퍼뜩퍼뜩 눈치채고 메모해놨고 딱 연구를 합니다, 집에 가서. 2021 파경에 105955 목동, 그죠? 목동의 빌라. 요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낙찰을 받으면 된다. 내가 볼 때는 4층이라서요. 5층 중에 4층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 다음 목동 동네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번에 들어가야 될지, 이제 다음에 들어갈지, 그거는 이제 고민해봐야 돼. 두 번밖에 안 본다기에는 1차니까 두 번밖에 안 보고 아마 유찰될 확률이 높습니다. 높고, 굳이 사야 되겠다면 사야 되는 거죠. 물어본 게 지금 시세가 3억이래. 그럼 사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보니까 진짜 감자가 비슷해, 시세가. 그러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유찰 시 가지고 2억 3천짜리가 있어도 여러분은 이제 신경 안 써야 된다. 그러면 예로 1억 6천원치 받아도 모자란 거 뭐 7천만원 6천만원 모자라는 게 있어도 여러분한테 청구 안 하고, 우리 수강시험 보니까 키를 가지고 있더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키를 가지고 있고 딱 잔금 넣으니까 키도 주고, 주택 입장권 등기도 이제 잔금 넣고 나서 며칠 있으면 바로 또 날수도 해주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싹 들어가더라고. 아시겠죠? 자,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례는, 요거는 이제 뭐 하다 보기에 넣은 거고요. 이 사례는 이제, 내가, 자, 이제 봅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목동, 그죠? 그럼 요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죠? 많이 있는데, 그럼 뭐 이제 아까 요거네. 이놈이지, 이놈. 요거 얘기한 거죠? 자, 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밑에 두 번째 거. 양천구, 목동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목동. 402호. 명성하우징 거. 그래서 이게 면적이, 이게 뭐 한 50제곱미터만 되면 딱 좋겠는데, 전용이 15평. 그죠? 30이니까 한 10평밖에 안 되니까 조금 작다, 그죠? 뭐, 몰라, 이제 젊은, 총각들, 완전 싱글이다. 이러면 괜찮겠죠? 싱글이다 하면은 뭐, 전용 10평이면 뭐, 적당히 또 쓸 수는 있겠다, 그죠? 그래서 조금 면적이 그렇게 멋있게 좀 화끈하게 좀 한 50제곱미터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흠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4번. 한 장 넘어갔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된 아파트로 세입자 보증금에 보증을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파트로 별 문제는 없겠다. 왜냐 그러면은 선순임차니 2억 5천 보증금은 전입신고 확정자 워낙 빨라가지고 배당 요구도 잘해서 배당순위 1등이 되겠다. 자, 한번 봅니다. 이 아파트에 있는데 20일에 103137. 자, 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안양입니다. 안양의 아파트인데 전용이 25평이다. 뭐 좋죠? 안양에. 이래갖고 이제, 지금, 무시를 많이 떨어지노? 그죠? 왜 3차까지 떨어지지? 자, 한번 봅니다. 안양에 이렇게 3차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다. 자, 요거는 이제 재건축 쪽에 뭐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는가 봐요. 그래서 아파트 아마 분양권을 받지는, 분양을 했는데 조합원으로 분양을 했으면 추산 추가 부담금이 2억이다. 이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별도로 하고, 그죠? 뉴타운 재건축 정비조합에서 이제 이런 경고문이 있다 써놨는데, 일단 2억 5천짜리 봅니다. 2억 5천짜리는, 자, 다시요. 요 2억 5천짜리는 지금 보면은, 이 순서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친구는. 이 백신은 전입이 2018년도고, 자,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똑같이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고, 이제 배당 요거는 이쪽에서 해주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한 집이다 보면 됩니다. 요거를 두 개 별도로 보는 게 아니고, 한 집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2018년 8월 달에 전입 확정이니까 군번이 2019년 고미서해보다 더 빠릅니다. 더 빠르죠? 2억짜리 고미선보다는 훨씬 빨라요.
그럼 이 사람이 전입 확정도 빠르고 주택 임차권 등기하고 새 아파트를 갖고 도시보증공사 공매를 하고 이런 겁니다. 자, 요거는 아까 그런 조항이 있느냐? 있으면 더 좋은데 조항이 요거 보면은 요거는 재건축 이야기가 나왔고요. 요거는 재건축만 이야기 나왔지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조합원 신청했기 때문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추가 부담금만 좀 더 내면 된다 뭐 이런 거든요. 물건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갖고 조합원의 요거는 이제 조합원에 포기한다는 건 없어도 예상 배당표를 보면요. 군번이 워낙 빨라가지고 요번에 6억에 일이 팔리면은 경매비용 뛰고 실제 배당금이 6억 1,900인데 확진일자 임차인이 2억 5천 받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건조당이 2억도 받고 막 쭉쭉 받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재건축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억 2,500이면 상당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 써놓으세요. 재건축, 요거는 공부, 그죠? 재건축에 대해서 조금, 이거는 재건축, 그죠? 재건축 관련 아파트다, 그죠? 아파트니까. 혹시 재건축의, 안장에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도록. 자, 그 다음은 5번 봅니다. 5번. 주택도시보전공사 관련된 빌라이지만은 대항력 포기가 아니고 인수에 되는 위험한 빌라다. 위험한 빌라. 자, 선순 임차인이 1억 9,400이고 매수 잔액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인수한다 그런 것은 추가 부담. 인수로 그런 것은 추가 부담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죠? 많은 고민. 자, 봅니다. 그 써놨죠? 비고란에, 그죠? 비고란에 주택도시보전공사 신청 채권자고 임차인의 임대차 보전금을 양수했다. 자, 요래놨지 뭐 대항력을 포기하고 샀고 이런 거 문구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 조심해야 돼. 자, 봅니다. 검천구 시흥동 20일에 6019, 그죠?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자, 이게 나왔어요. 이게, 검천구 시흥동에 이게 이제 빌라가 나왔다. 그죠? 시흥동에 빌라인데, 전용, 요것도 뭐, 10평이다. 그죠? 10평밖에 안 되고, 지금 이제 한번 떨어졌습니다. 한번, 떨어져갖고 지금 이게 나왔는데, 2층입니다. 2층. 이 2층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그죠?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이렇게 1억 9,400짜리가, 다시요. 1억 9,400짜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1억 9,400. 자, 이 1억 9,400이 지금 전세가 이렇게 있다. 전세가. 이해가시죠? 2018년도에 이렇게 전입을 잘 해가지고 1억, 이건 한 꾸름이죠. 한 꾸름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여기 써놨죠. 미배당 보전금은 매수, 인수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이러면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무료 사이트는 이런 게 없어요. 알겠죠? 이런 게 없고, 그만 대항력이 있어. 여기다가 요 정도까지만 나오고, 나머지는 없어요. 또, 그러고, 무료 사이트는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인수금액 있죠. 인수금액. 이런 게 없습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무료 사이트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자, 돈을 벌려고 하면 좀 투자를 하셔야 돼.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되지. 돈은 벌고 싶고, 사이트 보는 거는 아까워서 못 들어가겠고, 무료 사이트 봐야 되겠고, 그래갖고 돈 벌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죠? 좀 가감하게 해야 돼. 경매하면 앞으로 쨍쨍하게 굴면 안 됩니다. 1년 수강도 막 200만원 딱 카드가 탁 급 이래야 돈을 벌지, 뭐. 쨍쨍하게 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1억 9,400인데, 요거는 이제 보니까, 뭐 조용합니다. 뭐가 뭐 반한다 이런 것도 없고 뭐 포기한다는 것도 없고, 그럼 요거는 매화구에서도 뭐 지금 조용하죠. 뭐 포기한다 이런 아까 그런 문구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뭐고? 이것도 말소네. 채권자 주택도시보전공사는 매수의 매당보전 잔액에 대해서 임대차 보전금 반환 채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명한다. 요 이쪽이야. 포기하고. 그죠? 자, 그러면은, 대지 면적, 이거는 뭐, 배우면 되는 것 같고요. 자, 이거 포기가 있어요. 근데 앞에는 없네.
앞에 여기는 이제 여기다 갖다 붙여야 되는데, 옥션은 직원이 아마 이 옮겨 붙이는 거 작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본게네, 포기한다 했죠? 자, 포기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게 보면은 임차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전되고, 이건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전되고, 뭐, 그걸 안고 사고, 뭐, 가압류가 들어오고,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포기한다고 했는데, 옥션원에는 이렇게 해서 딱 있으면은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고. 알겠죠? 안 들어온다. 그럼 뭐, 여기에 꼭 안 써놨으면 되느냐? 우리는 항상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은 사법보좌관, 경매라는 게 되겠죠? 거기에 서류가 되어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요거를 봐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언제 쓴 거냐 하면은, 이게 지금 작성일자가 보면은 언제죠, 이게? 작성일자가 2022년 3월 3일이다. 그러면 뭐 챙겨라 보면 되겠죠? 3월 3일. 배당 요구 종기 지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좋단 말입니다. 원장님, 나는 그것도 못 믿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 봐야 되는데, 그건 안 되겠다, 지금은. 날짜가 아직 멀었네. 일주일이 멀었네. 자, 일단은, 요거는 어디고, 시흥동 거는 1억 7천에 만약에 사도, 요거는 예상 배당표대로 이거는 인수가 아니다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인수가 아니다. 이러고.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제, 자, 이렇습니다. 옥션원하고 지지옥션에서 권리 분석을 잘못할 때 대박이다. 내가 그런 이제 주제를 달아갖고 옛날에, 동영상 올린 게 몇 개 있습니다. 한두 개, 두세 개 뭐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럼 뭐 지지옥션도 또 많이 인수했다 그러면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안 들어온다고. 진짜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른다고. 이런 거는. 그때부터 못 찾나. 자, 그러면 지지옥션 어떤가 보죠. 지지옥션은 2021에 106019 한번 봅니다. 자, 2021에 뭐고? 6019. 자, 그러면 지지옥션에 한번 봅니다. 뭐라 써놨는가? 자, 지지옥션은, 자, 여기 쭉, 여기 보니까, 지지옥션은, 한 번씩 보세요. 지지옥션이 법칙권하고 유치권한테 설명도 잘해놨고, 좀, 이제, 예로, 두 개 다 조금 장단점이 있는데, 전입세 일람, 이런 것도 좀 지지옥션이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두 개를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은, 조금 더 비쌉니다. 한 20만원 더 비싸요, 1년에. 자, 이렇게 쭉 봅니다. 보면은, 여기 쭉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1억 9,400 인수, 여기 뭐 표시해놨어요. 인수해놨고, 이거 봅니다. 주임법상 대항력 확정을 갖춘 선순 임차인이 있는데 강력 신청한 채권자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경매시장 경우에 배당 요구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증금 이상에서 매각되면은 전에 우선 매각을 한다. 다만 2억 1,300임을 감안하면은 전세 보증금이 2억 1,300을 감안하면은 1회 유찰될 경우에는 보증금 이하에서 매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이 배당 못한 거는 인수를 해야 된다. 근데 매각권을 보면은 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해서 배당하지 못한 잔액에 대해서 반환 채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는 특별 매각 조건이 있습니다. 즉 보증금이 매각되어도 매수인 인수한 보증금 없다. 답 줬죠? 설명을 내하고 지금 해석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지지옥션들 보면요, 쭉 봅니다. 뭐 전입세대도 이런 다 보시고 하세요. 하시는데 쭉 보면은 여기 보면 권리분석 분석 자료 권리분석 보면은 1억 7,400인데 전세가 1억 9,400이니까 이거를 부담을 하니까 네가 사면은 낙찰 받으면은 3억 6,600이다. 이건 틀린 이야기죠. 그죠? 그럼 1억 7천 만약에 요번에 낙찰되면은 그만 끝나는 거죠. 그죠? 막 7억씩만 내고 끝나는 건데 1억 9,400을 부담을 하면 너가 3억 이거는 전산이 뭐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고 여기에서는 또
뭐 이래갖고 말소 해가지고 뭐 자 봅니다. 1억 9,400인데 인수 해가지고 자 이런 게 헷갈립니다 이게. 그죠? 인수 해놨으니까 사실 인수 아니에요.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이게 이제 여기 조금 이제 좀 안 맞는데 일단은 아까 설명한 대로 보통 지적시는 요거 보면 됩니다. 주로가 설명을 잘 보면 돼. 특수 권리 분석 해갖고 여기에 설명을 잘 보시면은 된다. 오케이? 특수 권리 분석. 그럼 요거를 보면 이거는 맞는 거다. 자, 그러면은 내가 갖다 뭐 써놨더죠. 뭐 써놨네. 참고사항이더죠. 참고사항이 보니까 배당받지 못하는 대해서는 포기를 한다. 뭐 좋은 거죠. 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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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거고. 근데 이거는 지금 요거죠. 근데 여기는 막 그게 없노. 자, 다시. 그 여기에 아마 매화국면에서가 요거는 그 지난달이고 중간에 뭐가 들어오는 거 서류가 접수된 것 같아요. 그게 바뀐 것 같아요. 여기 바꿔야 되겠다. 5번에 이걸 보면은 20일에 106019 다시요. 자, 요거 보면은 매화구매서에 있는 자, 요까지만 내가 봤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말소한다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밑에를 보면은 자, 요거를 갖다 넣으면 됩니다. 요거를. 알죠? 이게 지금 틀린 거네. 포기한다.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짙게 들어가 있네. 임차인 이솜결을 다잖아요. 자, 요거 꽃표. 꽃표 그런 거 아닙니까? 꽃표 주세요. 꽃표. 여기에 대학력 요도 바꿔야 되겠다. 요도 쭉 꺼버렸어요. 위험한 빌라가 아니다. 그죠? 잔액은 인수 추가 보담 안함. 해야 되면 아니고 안함. 이게 뭐가 잘못했네. 포기 빌라다. 선순위 있고 미해수 잔액은 낙찰자가 인수 추가 보담 안 한다. 이제 맞죠? 자, 요거는 꼽혀 버렸어요. 요거는. 아니,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자, 원숭이도 한 번씩 떨어질 때 있다, 없다? 있다. 원숭이도 한 번씩 내려밀 때 이게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이 솜결이가 왜 튀어나왔어? 이 솜결이가. 내가 애인도 아닌데, 그죠? 이 솜결이가 뭐 좋다고 이게 톡 튀어나와가지고 내한테 괴롭혀. 요는 유재훈 씨죠, 그죠? 유재훈 씨. 1억 9,400입니다. 이 솜결 아닙니다. 모르겠다. 내가 뭐 옛날 연예인 이름인지. 자, 그래서 이거는 꽃배 치세요. 꽃배 치고 이렇게 조금 바꿉니다. 부담 안 한다. 그럼 5분도 괜찮다, 그죠? 적당하게 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특별 매각 조건.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주택임차인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기밀진하다. 좋은 거죠?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수강생 사례입니다. 이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강생이 그때 여기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주택도시보전공사 포기를 한다. 이런 거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 작년 연말에 이제 이게 뭐 생기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래갖고 양천구의 수강생이 2억 1,500인데 1억 5,800원을 받았어요. 자, 69만원은 우리가 좋아하는 숫자죠. 원장님이 좋아하는 69만원, 승리의 69만원. 자, 이렇게 낙찰받았어요. 그때 임차인 현황이 그냥 교재보면 됩니다. 2억 600인데 밑에 보면은 포기한다 그는 뭐 파란 그런 글이 있습니다. 있죠? 있어가지고 낙찰받았어요. 낙찰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렀는데 치르고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1등 하니까 영수증을 받았다. 영수증을. 자, 이런 거를 이제 몇 개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영수증 받았는데, 자, 대출을 이야기합니다. 직락자금 대출. 자, 요거,
처음에는 이게 1차가 2억 1,500인데, 은행 갔더니, 자, 그거는 감정을 해본 게네 2억 5천이 삐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 방 한 칸을 뺀대요. 지금 5천만을 뺀대요. 5천만. 그래서 5천만. 아, 되게 많이 뺀다, 그죠? 이게 무엇이 그래요? 요새는, 이게 지금 보면 임대차 보호법을 쭉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임대차 보호법에 최근에 쭉 주인법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2021년 5월 달에 서울에 보니까 방 칸에 서울은 쭉 보니까 5천만을 빼네. 그죠? 서울은 5천만. 우리 창원은 2천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서울은 5천만 빼고, 그 밖이죠. 창원은 2천만. 그 다음 수도권은 4,300. 방 한 칸에. 광역시 이런 데는 또 평택시 이런 데는 2,300 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천만을 빼대요. 5천만은. 그래서 이제 감정을 2억 5천 해서 방 한 칸에 5천만을 빼고, 그러면 2억이죠, 2억. 2억 곱하기 서울은 투기 지구니까 40%입니다, 40%. 그게 8천만원 대출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출을 1억 5,800에 받고 한 8천만원에 대출되니까 7,800이 모자라죠. 모자란데 취득세 하니까 한 8천 정도. 자기 1억 정도 가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 아들내미 명의로 29살 명의로 요 낙찰받은 겁니다. 자, 그때의 이제 취득세가 생애 최초 주택이하고 취득세 감면이 50%였었어요. 50%. 그래갖고 이제 취득세도 반 정도 내고 1.1%인데, 그것도 절반밖에 안 낸 거죠. 취득세도 감면되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 1등 되고요. 1등 되고 일주일 있으면 매각하 결정을 하는데, 요거는, 우편은 오진 않습니다. 그냥, 전산상에 여러분들이 매각 결정이 났구나 느끼면 됩니다. 거의 95% 매각 결정합니다. 그죠? 농지에서 농장 못할 때 주로 불어가는 거죠. 그래서 매각 결정, 요런 이제, 요거는 잔금 넣을 때, 이야기하니까 주소 이제 받아온 겁니다. 잔금 넣을 때. 되고, 그 다음에, 매각, 대금, 완납점에서, 이 두 개는 잔금 넣고 이제 할 때, 그때 이래 막 챙겨줍니다. 김 회장이. 챙겨주면 이제 취득세 내고 이전할 때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이 두 개가. 그때 이제 받은 서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잔금을 넣고 나니까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다이얼번호를 알려주더랍니다. 연락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임차에 나와있죠? 나오고 얹고, 여기 이제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여기서 전화를 하니까, 요 원유천 씨는 벌써 임차권 등기하고 없습니다. 이런 경우 키를 이제, 주택도시보전공사 자기들 갖고 있어요. 전화하니까 이메일로 다이얼번호가 1233이다. 그게 날라오더래.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서, 완전 공실이죠. 그 명도비도 안 들고, 그러면 또 싸게 샀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원장님, 요거 1억 5,800에 받았는데요. 실제 가본께는 2억 5천 하더라. 또, 최근에, 주변에 막 재개발하면서 자꾸 펜카드 붙여가지고, 자꾸 가격이 지금 오르는 중입니다. 지금 3억 되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의 반값에 산 겁니다. 반값에. 전세 돈 주고 살 거를, 거의 반값에 샀다. 자, 이게 이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주택도시보전공사 잘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대항력 인수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 또 봅니다. 7번에 보면은요, 7번에 보면은 이제, 포기하는 조건. 자, 지금부터는 1, 2, 3, 4 있는 건 다 포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 놓고 들어도 될 그런 물건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전공사가 경매 신청 채권자고 임차인의, 박 씨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승계인이다. 그죠? 주택도시보전공사가 특별한 조건.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을 받는. 자, 지금부터 7개는 다 이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럼 먼저 금천구 가산동. 그럼 요거는 한번 봅니다. 자, 건물 딱 면적 보니까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좋죠? 75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전용이 22평 되네요. 전용이. 22평이면 거의 괜찮은 거죠? 그죠? 22평이면 좋습니다. 자, 아까 금천구 가산동. 서울의 금천구 가산동. 구로 밑에 그거죠? 자, 이영춘인데, 자, 밑에 뒤에 봅니다. 뒷페이지를 보니까, 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금 배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매수인, 낙찰대에서 여러분한테 대해서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동의를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네. 내가 보니까 전세가 안 나고 이게. 한번 보시죠.
20일에 107906 107906입니까? 자, 한번 봅니다. 금천구 가산동의 빌라다. 그죠? 3억 2,500이 많이 떨어졌다. 금천구 가산동의 빌라인데, 자, 요걸 잘 봅니다. 건물 등기부 면적. 이게 기분 좋은 겁니다. 22평. 자, 공급 면적은 40평해도 그 수능틀입니다. 안에 등기부 전용 면적이 중요한 거지. 뭐, 공급 면적이 39평, 뭐, 42평, 그거는 허당이고, 전용 면적이 몇 평이냐, 그걸 따야 됩니다. 22평. 아주 좋죠. 근데 이거를 중개소 가서, 소장님 22평짜리 빌라 얼마입니까? 이리 물으면 답이 큰일 납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리 물어보면 3억 그거든요. 아이고 뭐 경매가 1차익이 높으나 이랍니다.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질문을 엉터리하니까 40평짜리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엉터리 해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전용이 20대 좋은 겁니다. 그래서 2억 6천이다. 2억 6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청수는 조금 안 좋네. 5층이니까 그죠. 자,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없고, 자, 어떻게 따집니까? 있고 없고. 여러분, 어떻게 따집니까? 거의 남양이네. 좋네, 그죠? 남양이고 좋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없고는 5층이면 이제 그게 고민되죠? 엘리베이터 있으면 더 기분 좋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그렇죠? 조금 찝찝하죠? 없으면은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뭐지? 이어 잡히노? 뭐, 이긴지? 뭐, 하도 이어 잡히냐? 자, 일단 봅니다. 엘리베이터 있고 없고는 감정평가서를 딱 눌려가지고, 퍼뜩 봅니다. 감정평가서 눌러가지고 봅니다. 그죠? 자, 3억 뭐 2,500까지는 봤고요. 쭉 넘겨가지고, 무슨 명시표 나와요. 명시표. 중간쯤 보면 뭐, 중간 조금 지나가면은, 이거 이제 돈 받는다고 하도 많이 써놨어. 감정평가사들 찔 때 넣은 거 막 많이 써놨습니다. 뭐 이것처럼. 자, 여기 있죠. 명시표. 요 보면은, 자, 잘 봅니다. 아파트 같은 거는 구분 건물이니까 감정평가 명세표에 보면요. 항시로 되어 있어요. 자, 500이 옵니다. 위에 거는 전용면적. 밑에 거는 이 대지권. 대지권은 13평. 전용면적은 한 22세평. 자, 이것도 그렇네. 공용, 이러면 안 되고, 여기다 보통 이러거든요. 예로 100제곱미터. 공용면적 100제곱미터 크면은 곱하기 0.3이니까 30평이 되면 30평형. 알겠죠? 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감정평가서에 누가 써? 자, 그걸 넣어줘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구분 건물, 이제, 요항표입니다. 요항표에 1번, 2번, 3번, 그죠? 3번, 본다. 4번, 5번 보인다, 5번. 자, 요건 옵니다. 설비내, 이거 잡아요. 요항표에 설비내 5번.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주차장 설비, 생각기가 없네. 그러면 이제, 얘는 엘리베이터 없구나. 알겠죠? 그러면 금액을 내가 3억 줄 거도 막 2억 한 7, 8천 주고 그거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팔 때 또 조금 깎이거든요. 한 10% 깎여버리니까, 엘리베이터 없으면. 자, 이제 그렇게 찾습니다. 자, 일단 그런 거 넣고, 3억 2,500이 2억 6천 떨었어요. 2억. 근데 세입자를 보니까 2억 6천에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다시요. 자, 2억 6천짜리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2018년도 있습니다. 2018년도 쭉 봅니다. 보고, 이제, 주택도시보전공사가 우짜고 써놨더죠. 써놨는데, 승계를 하는데, 특별 매각 조건으로 포기를 한다. 포기만 보이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굿. 영어로 뭡니까? 영어로. G-O-O-D. 알겠죠? 굿. 봅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건조장이 있네요. 건조장이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하면 전입 확정이 빠르고, 요거보다, 설정보다 빠른 5월달이고 7월달이고 2달 늦게 설정을 했지만은,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했고요. 이제 세입자만, 우리는 선순위 세입자 받으면 되거든요. 은행에서 건조장 건자 받고 안 받고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럼 그거는 뭐 보느냐? 오른쪽, 요 보면 됩니다. 오른쪽에. 뭡니까, 이거? 다 소멸 써놨죠? 그럼 주택 임차권은 잘 모르겠다 했는데, 요건 아까 포기한다 했죠? 그죠? 그런 이제 문제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낙찰 받으면 되겠는데, 보증금은 뭐 포기하고 짜고 뭐 해놨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항시 앞으로 두 다시 안 해도 매각 물건 매니서에 보면은 그런 문구가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 있네, 그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신청 채권자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승계인인데 특별매각 조건 여기 밑에 가는 경우도 있고 위에는 같이 있어요. 채권자는 매진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이러면 임차권 등기로 말소하는 것을 조건다. 자, 여기 딱 들어가 있으면 마음속으로 하하하 웃는 겁니다. 찡그리면 안 돼요. 하하 이러면서 이제 아유 기분 좋다 이러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좋다. 자, 그러면은 이게 2억 6천인데 그러면은 이게 예로 예상 배당표를 다 눌러주니까 요번에 팔리면은 그죠? 팔리면은 요거 가지고 자, 요거 봅니다. 요 임차인이 이리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거냐 이게 예로 2억 5천6백 그 시기는 아주 골치 아픕니다. 원래는 골치 아파요. 왜냐 하면은 예로 금천구에서 이게 이제 구라서 그러는데 자, 구하고 군청은 별로 금액이 별로 없어요. 별로 이 소액이다. 이는 이제 당해세니까 별로 소액입니다. 근데 이 세무서가 나오면은 저는 바짝 긴장합니다. 세무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앞에 수 있고 뒤에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앞에 있다, 1억이 있다. 이런 세무서에 국시의 법정기일이 1억 있다. 그러면 이거는 1억 5천6백 받습니다. 그럼 한 1억 모자라죠? 원래는 1억이 모자라도 아까 포기하겠다 했죠? 우리 신경 쓸 거 없죠, 지금은. 신경 없는데, 만약에 승계하는 조건 같으면은, 세무서가 딱 보이면 여러분들이 정말 긴장이 됩니다. 또 임금채권 같은 거, 이런 거. 임금채권, 세무서, 요거 두 가지는 아주 긴장이 돼요. 금액이 클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근데 요거는 포기라니까, 만약에 여기서 뭐 1억이 나오든 10억이 나오든 요거 제로를 받아도 2억 6천 대해서는 신경 쓰겠다 말아, 이거 지금 자기들이. 낙찰을 신경 쓰지 마라. 받아라, 말이니까 좋다. 그럼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우량 물건입니다. 왜냐 하면은 여기에 타면은 전용 면적이 크다. 알겠죠? 조금 비싸긴 하지만은 막 그래도 요번에 막 정도 만약에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만약에 서로 이게 더 떨어져 가지고 여러 2억에 사도 아무 문제 없는 것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알아서 사시면 됩니다. 금천구 가산동에 자 넘어갑니다. 7번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8번 넘어왔습니다. 자, 넘버 2. 두 번째 사례입니다. 부천시, 그냥 봅시다. 부천시 신곡동에 전용이 16평인데 2억 5,200인데 세입자가 2억 5,900. 자,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참, 왜 이렇게 전세금이 많이 줬을까? 그죠? 지금 또 문제죠. 2 플러스 2가 지금 올 여름 되면 2 플러스 2가 마지막 해거든요. 그래갖고 나가려니까 뭐 전세가 뭐 2억인데 지금은 이제 4억 내나 이 말이야 집주인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2 플러스 2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민주당 옛날에 했으면 2 플러스 5로 해봅니다. 2 플러스 5. 2 곱하기 5. 그럼 몇 년입니까? 10년. 그렇게 해야 돼요.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하면 어차피 안 할 것 같으면. 우리 임대차 3법 할 때 2 플러스 2 하지 말고 2 플러스 5가 아니고 2 곱하기 5. 그럼 10년이죠. 한 번 딱 들어오면 10년간 사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뭐 4년 뒤에 나가나 말아라 하면 뭐 외국에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기간이 깁니다. 장기하는데 한국은 너무 이래 막 단탈해가지고 세입자들이 괴롭히고 하는데 저를 대통령으로 앞으로 뽑아주면은 2 곱하기 10, 20년 동안 세입자가 그냥 안전적으로 물론 연 5% 주는 걸로 인상, 여러 1억이다 하면 500만원 정도는 인사해 주는 걸로 뭐 하겠지만은 제가 대통령 앞으로 되면은 2 곱하기 10, 20년 동안은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야지. 이런 거는 공장 내 그래야지. 뭐 2 플러스 2 그거 갖고. 건물주를 반대한다. 여기 다 건물주다. 여기는 미래 건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좀 알아야 돼. 법은 자고 나면 바뀌어. 자고 나면 그죠? 참 법은 막 저는 법 박사니까 이렇게 보면 자고 나면 바뀌어 이게 뭐 바뀌어하고 참 뭐 많이 바뀌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상당히 좋은 물건이다 내가 봅니다. 일단은 면적이 아까 7번 그죠? 면적이 좋았죠. 면적이 진짜 좋습니다. 20한 두세 평 되면 괜찮아요. 문제는 5층이라서 이게 좀 찌집하고 그죠? 걸어올 다니면 이제 다리 운동 되는데 5층도 좋은 점이 있어요. 소음이 없어 위에서. 소음이 없고 그냥 밟아도 상관없죠 밑으로. 위에서 밟는 건 없으니까 조용하게 막 이렇게 앉습니다. 운동도 되고 이런 거죠. 자, 8번.
이제 부천의 신곡동이다. 근데 엊그제 부천에 이제 또 통화하다가 그분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이거 1년 수강을 했는데 한 목적은 좀 싸게 빌라 이거를 뭐 한 1억 정도나 하여튼 좀 싸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 듣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알게 모르게 빌라를 좀 빌라나 아파트나 1, 2, 3억으로 싸게 사고 싶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평생을 수강했다 하더라고요. 자, 8번 한번 봅니다. 주택도시보다 포기한 두 번째 사례. 신곡동의 전용이 16평. 그죠? 신곡동의 물건에서 보니까, 포기한다. 좋죠. 그죠? 그러면 입찰이 되겠다. 그죠? 선순위가 2억 5,900이 있어도, 요거는 2억 5,200에 낙찰 받아도, 2억에 받아도 모자란 금액은 이제 포기라니까 좋습니다. 20일에 33966 봅니다. 20일에. 여러분, 그동안 몰랐죠? 이런 사실을. 포기하는 걸 몰랐죠? 그죠? 대학령만 있다가 맨날 배웠지. 지금 이게 최근에 작년 연말에 발생. 전용이 16평. 부천에 전용이 16평인데 2억 5,200이다. 그죠? 이게 보니까 4층이 샀죠. 5층 중에서 이게 이제 4층에 있다. 괜찮은 거죠? 4층이 적당합니다. 근데 세입자가 2억 5,900이다. 그죠? 2억 5,900. 2019년도 2억 5,900. 포기, 그죠? 2억 5,900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해요. 세입자밖에 없어요. 딴 거 볼 것도 없어요. 요거는 세입자만 깠다 있습니다. 그럼 세입자가 이게 우윤아 씨한테 이게 2억 5,900 주고 주택 임차권 등기하고 퇴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퇴거할 때 엊그제 넘어왔어요. 공무원이 이제 교육 공무원이 오셨는데 물어보는 그런 겁니다. 시아파트를 가야 되는데 여기도 전시자금 대출이 있고 또 저것도 받아야 되고 그럼 여기를 이제 시아파트도 지 명의로 해야 되고 이래 해야 되는데 퇴거를 해야 되겠다. 퇴거를 시아파트에 또 전시자금 받는 게 전입을 해야 전시자금 대출 해주는가 봐. 그리고서 이제 빠지고 또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멋이 안 맞아. 돈을 안 주니까 지금 안 주고 미리 이제 결혼하면서 먼저 나가야 되니까 어쩌면 되느냐.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라고 하는데 또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보는 게네 2년도 안 됐어요. 임대차 기한이 끝나야 되죠. 주택 임차권 등기는 2년 했으면 이제 우리 계약서 보면은 2년 뒤에 기한이 있죠. 거기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1년 반밖에 또 안 돼서 주택 임차권 등기도 할 수 없어요. 그럼 그런 경우 저희는 전세권 해야죠. 전세권 설정. 그죠? 전세권 설정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2억 5,900 뿌이고 그 다음에 세무서 우리 골치 아파도 계속 세무서 골치 아파도 좀 신경 쓸 거 없어요. 1억이 나오든 2억이 나오든 왜냐 그러면은 자 예상배당 봅니다. 예상배당 보면은 원래는 요 금액에서 요거 띄고 요거를 가지고 요거 했으면은 아주 골치 아프죠. 이게 만약에 세입자보다 이 확정자보다 1억이 빠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1억 더 작게 받죠. 1억 4,800 받아 한 1억 모자란 거 인수가 되는데 그래도 포기한다 했으니까 신경 쓸 거 없다. 여기서는 신경 쓸 거 없는데 이런 포기조항이 없으면은 낙찰받으면 안 돼요. 알기 전에 알죠? 알기도 힘들지만은 이런 건 피해 다닙니다. 이런 거는 지금 요거는 상관없어요. 요거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낙찰 받아도 여러분들이 인수가 모자라는 거 여기서 지금 1,100만이 모자라도 여기서 인수가 없다. 인수가 없다. 이해가시죠? 몇 번에 발생이 될 겁니다. 요거는 부천에 계신 분이 사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전용도 16평 괜찮네요. 적당하고. 자, 그 다음 봅니다. 9번입니다. 9번. 그래서 이제 8번은 별 문제가 없다. 그죠? 8번은 별 문제 없다. 자, 9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 요거도 부천에 3억인데 2억 천에 떨어진다. 부천은 30% 떨어지네. 한번 떨어지니까, 그죠? 30% 2억 천이다. 그죠? 선순위가 2억 7,400이지만은 부족금에서도, 인수가 없다. 또 3층이고, 전용도 15평이고, 이게 더 좋네. 8번보다는 오히려 9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위치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는 원미동, 신곡동, 동네 달라서는데, 일단은, 같은 조건 같으면 9번이 부처이라도 더 좋습니다. 밑에 포기조항 있죠? 포기조항. 있으니까, 이것도 좋습니다. 20일에 33799입니다.
자, 원미동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용이 15평이다. 그죠? 채권자는 주택도시보전공사다. 이랍니다. 그 3억 천짜리가 2억 천에 돼. 4월 28일 먼저고. 오늘이 25일이죠. 25일이니까 목요일날. 다음 주 목요일 수업할 때네. 자, 수업할 때 이게 3층입니다. 3층. 여기에 원미동에, 여기에 이제 3층에 빌라입니다. 3층에. 진지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보존 넣기 2019. 괜찮다, 그죠? 좋죠? 2019, 새 거니까. 좋습니다. 새 거니까. 좋고. 여기에 2억 7,400을 주고 전세를 들어갔는데 1차가 얼마입니까? 3억이다. 뭐 적당히는 뭐 들어갔는데 좀 세게 들어갔죠. 좌우전. 2억 7,400인데, 그죠? 웃자고 이래갖고 하고, 말소한다, 좋은 문구네, 그죠? 좋은 문구입니다. 아주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이게, 원래는 2억 천에 팔리면은 띄고 실제 배당 금액이 2억 600인데, 2억 7,400 임차인이 2억 600 받으면 울겠죠? 울고, 원래는 낙찰자 보고 6,800 내놔! 이래야 됩니다. 원래는. 내야 되는데, 인수가 제로 한 것은 이게 전문가 의견처럼 이게 이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말소할 것을 이 임차권을 이게 포기를 했다죠. 포기. 말소할 것을 제출했다 말이죠. 포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럼 이게 제일 좋겠네요. 오히려 금액이 3억짜리를 내가 2억 2천에 샀는데 2억 2천 샀는데 2억 7,400의 임차인이 포기한다 말이죠. 지금. 그럼 좋은 거죠. 근데 포기한 게 맞는가 틀린가 알고 싶으면 매한무에서 한번 더 봅니다. 하고 쭉 봅니다. 여기 보면은 포기한 종이 없습니다. 없죠? 자, 밑에 내려오니까 나오네. 비고란에 보니까 주택도시보전공사 승계인으로서 확약서 임차보전금 전액을 받지 못해서 임차권 등기를 말로 제출한다. 자, 사법보장마다 조금 문구가 좀 다르지만 내용 그놈입니다. 문제없다. 그럼 요거로 사시면 되겠다. 우리 부천에 온라인반 선생님 요거로 사시면 되겠다. 내가 볼 때 딱 됐다. 여기 부천에 사실 것 같으면은 전용도 11평이고 15평이고 3층이고 되고 엘리베이터 있을까 없을까? 3층이 없어도 상관없죠. 한번 봅니다. 보면은 엘리베이터는 있다 없다 이게 있죠. 그럼 더 좋죠. 좋고요. 그죠? 엘리베이터도 있고 3층이고 아까 5층보다는 훨씬 좋고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또 3층이고 금액도 더 싸고 그죠? 요번에 낙찰 잘 받으시면은 자 강추 우리 부천에 계시는 우리 수강생은 오히려 여기 좋다. 내가 보니까 조건이 또 남양인지 그건 도 중요하죠. 자 남양이다 어떻다 호수가 남양이죠. 남양이죠. 좋습니다. 남양이고 아침부터 조금 한 9시 되면 해가 계속 들어왔다가 저녁에 질 때까지 막 뽕뽕 들어오니까 좋다면 302호는 좋다 나쁘다 이거 방향이 이 개떡이죠. 이 아침부터 그냥 컴컴해갖고 이거는 10시 반 되면 5분 들어오겠다. 10시 반 되면 그죠? 그럼 이건 사갖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 팔 때 돼야 됩니다. 저녁 8시 오게. 8시. 불 화나게 해놔갖고, 화나죠. 이러면서 이제 팔아야지. 아침 11시 오라 해놔면, 와, 이렇게 컴컴하노? 이러는 것이 너무. 그죠? 방향이, 이거는 완전 북향이니까, 이거는 햇빛 한 번도 안 들어옵니다.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알겠죠? 사도 딱 정확하게. 이건 두 개는 좋네. 자, 요거는 좋다. 방향도 좋고, 내가 보니까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위치도 쭉 봐야 되지만은, 은행 옆에. 그죠? 은행 바로 옆에 좋네요. 좋습니다. 좋고, 요새 또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봐가지고, 여기 보면 토지용 있죠? 그럼 또 2종 일반이고, 3종 일반이면 더 좋은 거죠? 3종 일반. 더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토지용 계획을 눌렸더니, 2종 일반 주거죠. 좋네. 토지 거래형,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법인 명의를 안 받을 때는, 주거지요. 좋죠? 그죠? 서울 같으면은, 저는 7층 옆밖에 안 된다 했는데, 오션 시장이 25층까지 해주겠다고 답을 사니까, 좋습니다. 거기, 지하철도 옆에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자, 하여튼 9번은, 좋습니다. 9번은 아주 좋습니다. 그럼 10번.
10번. 도시보전공사에서 대학력 복용 조건의 빌라. 네 번째인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어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얼마인지 종로구청에 좀 물어보고 한번 주판을 놔보자. 건생빌라. 사무소를 주용 빌라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위반 건축물이다. 자, 이런 겁니다. 평수는 좋아요. 예로 60제곱미터니까 18평 되는데 금액도 막 적당하고 종로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건축물 대량을 보니까 위반 건축물로 용도가 사무소입니다. 사무소를 이 주구를 많이 쓰죠. 서울은 아주 많아요. 이게 너무 많아요. 서울은. 자, 비고란 보니까 요거는 말소한다는 화약서, 이건 좋아요. 말소한다는 있고요. 그 다음 위반 건축물 딱지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종 건생인데, 방을 3개 해놨죠. 3개 해갖고 쓴다. 쓰는데, 방향이 좋다, 나쁘다. 빼놓죠. 이 방향 안 좋잖아, 지금.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고, 여기 뭐 더 좋아한다, 방향이. 근데, 맞네. 자, 이거는 이제 방향이 안 좋은데, 일단은 요거는 낙찰 받으면은 20일에 16이고, 한번 봅니다. 자, 종로구는 좋은 거죠. 우리가 종로구는 좋습니다. 종로구에 빌라, 사실 이게 빌라가 아니고 뭡니까, 이거? 사무소. 걸린 상가, 상가죠, 사실은. 상가, 걸린 상가입니다. 이 표시 잘해야 돼. 실제는 여기다 쓴단 말이죠. 전용 18평. 만약에 진짜 빌라고 18평이고 문제 없다 하면 좋은 거죠. 종로에, 그죠? 수용도는 좋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지금 5층에 2층. 여기에 이제 2층에 뭐가 있는가 봐. 2층에 수인동 어디입니까? 수인동. 어디가 수인동? 자, 수인동이 어디입니까? 동대문에서 오른쪽 이렇게 간다, 그죠? 창신역 이런 데 옆에네. 동묘, 신설동역 여기 어디, 그죠? 여기 어디 있는가? 여기에 네, 빌라가 있다. 빌라가 있는데, 자, 1억 8,100인데 문제는 2억 2천에 전입 확정을 하고 있다. 이전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전공사 사는데 여기에 보면은 말소한다는 확약서가 있다. 좋은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건 읽어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이게 위반 건축물로 딱지가 딱 붙어버렸는데 이렇게. 그래서 용도가 사무소로 딱 60.18평. 적당하죠? 18평 적당합니다. 적당한데 이게 이제 위반 딱지가 붙었는데 쓰는 거는 이제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방이 이렇게 3개입니다. 방이 하나, 2개, 3개 하고, 이렇게 쓰는데,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위반 건축물이면요, 이제 지금,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도 제가 보니까 이래요. 이게 옛날에 걸린 지 오래돼가지고, 여기 보면은, 2018년도 위반 건축을 했다. 했고, 또 여기 보면은, 무단 정축 지하 1층, 요거는 이제 딴 얘기 같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청에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가지고, 자, 이런 얘기예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5번만, 이행강제 물면은 끝나는 게 있어요. 그럼 6회, 7회, 8회부터는 안 문단 말입니다. 안 무는데, 이게 법이 최근에 또 개정이 되면서, 이제 시정할 때까지 물리는 게 있습니다. 그 시기가 2019년인가 20년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걸 구청에 물어봐야 돼요. 그럼 한 달에 위반 건축물 얼마입니까? 이거를. 근데 양성하는 이제 조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쉽지 않다 해도, 보통 한 10년 되면 또 양성화를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이거는 왜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물어가지고, 한 달에 월 10만원입니다. 1년에 120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면 되겠죠? 그래요? 적당합니다. 종로고 이런 게 교통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근데 금액이 한 달에 100만원입니다. 1년에 1200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고민해봐야 되겠죠?
금액이. 그런 겁니다. 조건은 좋은데, 그죠? 조건은 이 사람이, 금액이 세가지고, 전체가 아까 얼마입니까, 이게? 전체가 얼마죠? 2억 2,700, 1억 8,100인데, 2억 2천이네. 2억 2천. 2억 2천인데, 만약에 싸게 팔려도, 인수가 없으니까, 뭐, 별 문제는 없어요. 여기 안 달아붙으니까, 좋은데, 이제, 이행강제금은 이제 그걸 알아보고 해야 되겠다. 자,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10번,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 11번. 주택도시보는 다 다섯 번째 사례. 다섯 번째 사례. 부산입니다. 이제 부산 내려왔어요. 부산은. 부산의 기장입니다. 기장이 뭐 또 괜찮대죠. 요새 뭐 많이 뜨는 동네입니다. 뭐, 기장이 그 뭡니까? 오아리스가, 오시리아. 오시리아. 그거 완전 지금 뜨고 있죠. 지금 해운대 저게 조금 지나서. 오시리아 역, 뭐 밑에 바닷가 쪽에 난립니다. 지금 보니까. 자,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다섯 번째. 기장군에. 빌라 두 개 나왔어요. 두 개. 그 뒷페이지 보면은, 뒷페이지 봅니다. 뒷페이지 보니까, 조종현, 조종현 임차인이 계십니다. 그죠? 1억 9천에 있네. 1억 9천에 있고, 보니까 1억 9천에 있고, 등기부를, 자, 보기에는 포기한다 그러니까 파란 거 있죠? 파란 거. 포기합니다. 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저당이 그 뒤에, 그죠? 1년 뒤에 건저당이 또 잡히지고, 뭐, 압류가 되고, 짜고, 임차권 등기하고, 그 다음에 가압류 강제미였고 해놨는데, 오른쪽 보게 다 소멸되고, 포기를 하니까 1억 9천에 낙찰받아도,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1억 5천에 받아도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21에 10463과 봅니다. 자, 이건 두 개 다 똑같은 겁니다. 내용이. 자, 302로 302호 되겠습니다. 기장에 빌라인데 전용이 19평. 크다, 그죠? 19평인데 3층입니다. 3층. 1억 8,500이 좀 떨어졌습니다. 한번 떨어지고. 자, 이거는 상당히, 그죠? 뭐, 좋네, 그죠? 상당히 기장이라도 여기는 아주 건물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느낌에. 잘 지었네요. 팍, 그래가지고. 자,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1억 2차가 되고 있고요. 쭉 보면은 1억 9천짜리가 있습니다. 1억 9천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도 해놨고, 뭐 경매놓고, 뭐 내용 보기에 비슷하다, 그죠? 그래서 예상배당표를 보면은 이게 요번에 1억 4,800에 팔려도 1억 9천짜리가 덜 받아도, 좀 부족하게 받아도 오른쪽에 인수가 발생을 안 하니까 우리는 멋진 물건이다. 멋진 물건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사면 되겠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2번 물건도 아마 매한권, 2번도 아마 같은 내용으로 보여진다. 이거 4,300이고, 이건 전용이 25평. 더 크네. 그죠? 그럼 제일 좋은 거죠? 우리가 85제곱미터가 이하가 제일 좋은 겁니다. 취득세도 원래는 1.1%죠. 85제곱미터 이하를 기준하는 거죠.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1.1%.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1.3%. 원래 그렇습니다. 초과되면 1.3, 이하는 1.1%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 제일 좋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6층인데 엘리베이터 있는 건 아까 가면서 보시면 되겠고, 1억 9천인데, 1억 9천에 쭉 본께는 내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얹고, 그럼 뭐 1억 9천인데, 이 양반은 그렇다죠. 전세가 1억 9천인데, 이 감정은 또 1억 7,900이 되고 1억 4,300이다. 여로 1억 5천에 사도 원래는 4천만 원 모자란 거를 대학에 줘야 되는데 포기를 한다 했으니까 신경 쓰지 없다. 그럼 뭐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작년 연말에 생겨가지고 이게 막 떠들고 하더니 이제 조금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경매 놓은 거는 이런 조항이 없고, 성계한다 하고 인수가 생깁니다. 근데 작년 말 이거 본게는 자꾸 이렇게 이제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보증공사에서 개인이 여러 1억 9천이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인수가 생긴다 그러면 안 산다고, 이게. 안 사면은 이게 뭐 1년, 2년 끌어도 이게 뭐 1,000만 원 때려도 살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빨리빨리 끝내자. 이런 뜻으로 아마 저가 내부적으로 결의를 받은 위에서 이제 공사 사장한 사인 받은 것 같아요. 받아가지고 요거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래 해라. 그래갖고 막 빨리빨리 진행하고 개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좋은 겁니다. 그죠?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아주 기쁜 뉴스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없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광역. 부산 연제구인데요. 12번입니다. 12번에 이제 사례 7번, 7번. 자, 1억 5,600인데 매한구매 열서를 받고, 이제 건전항도 본께네 전입 일자도 빠르고, 그죠? 그 다음 1억 9천이고, 포기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고란에 이건 없는데, 대입변제하고 경매 신청한다. 해가지고, 이거 있네. 소멸되지 아니한 거 돼갖고, 여기에다 갖다 붙이는. 얼구, 사순위, 임차권 등에서 신정채권자 주택도시보전공사의 보전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매수인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말소에 동의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박수를 하나 치우시던지, 그죠? 박수. 자, 그럼 먼저 연제구도 괜찮죠? 전 연제구는 좋네요. 좋네. 근데 옵스텔은 그죠? 조금 그렇다, 옵스텔. 자, 20일에 5, 6, 7, 5, 8. 20일에. 자, 저기 뭐 아파트면 얼마나 좋구나. 그죠? 옵스텔보다는. 자, 연제구는 좋은 데죠, 그죠? 부산에 전용 18평. 좋습니다. 전용에 18평에 지금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아주, 건물 잘 지났네. 그죠? 잘 지났습니다. 보니까. 잘 지났고, 1억 9천인데, 1억 9천에 있는데, 전입 확정했는데, 성결을 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포기를 하고 짜고 써놨다죠. 그러면 좋은 기다. 그럼 1억 9천이고, 떨어진 거는 1억 5,600이고, 그죠? 1억 5,600에 사도,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이게, 이 사람이, 자, 요거는 우리, 지금 요서는 무시됩니다. 무시되고, 그래서 이제 1억 9천에 조금 모자란 게 있어도, 청구 안 하겠다 말이죠. 못하겠다. 좋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실 분은 사도 좋다. 그죠? 연제구 어디 있습니까? 부산에 연제구. 자, 연제구, 부산에, 여기 부산시청역, 그죠? 교대역, 있네요. 연제구, 종합운동장역 앞에. 그죠? 앞에 있습니다. 네. 법은 어디 있죠? 이게 어디 있는데? 여기 있네요. 아이고, 부산 고등법원, 법원 옆에 이렇게 은행도 많고, 그럼 법원 옆에 있으니까 아주, 법무사들이나 변호사들이 좋아하는 임대남을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걸어서 달랑달랑. 그제 센텀, 아파트, 옵스텔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아파트고 옵스텔이고 같이 쓰는 것 같습니다. 뒤에 산도 있고, 좋네. 산이 있나? 하여튼 법원 주변입니다. 법원에 지하철도 가깝고 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18평, 전용 8평. 좋다, 그죠? 좋습니다. 자, 요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입니다. 주의 1. 주택도시보전공사 대항력 포기 조건 아니다. 인수가 발생한다. 자, 온천동. 부산의 온천동은 요거는 이제 1억 6천이 있습니다. 20일에 54684. 54684. 자, 부산의 동래구 온천동. 제가 신혼 때 여기 살았습니다. 온천동에, 온천 이동에 살았어요. 온천 이동에. 전용이 17평. 자, 신혼 때 제가 온천 이동 살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옆에 아파트 지나. 온천동에 1301호인데, 1억 6천에서 지금 떨어졌습니다. 1억 800에 떨어졌고, 1억 6천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1억 6천에 세입자가 2018년도에 있고, 또 이 소유자가 몇 달 뒤에 또 4천만원 빌리고, 또 가압류 들어오고, 임차권 등기하고, 경매 넣어주고, 어쩌고 했는데, 자, 봅니다. 요거는 지금 임차권 포기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매각 무권 명세서를 보니까, 자, 해놨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우선 변제인 성계인이다. 그 다음에, 조용.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그러면 인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건저당보다 전입일자가 5개월 빠른 이 세입자가 1억 6천을 줬는데 빠르죠 이게. 빠릅니다. 5개월 빠릅니다. 이게 만약에 배당 요구까지도 안 했나? 배당 요구 안 했나? 지가 개매 넣었나? 자기가 개매 넣었네. 그죠? 개매 넣었으니까 배당 요구 한 거를 보는 거죠. 자, 좌우지간 여기 보면은 이제 1억 요번에 1억 2,800에 팔리면은 2차 가격으로 빼고 1억 2,500 가지고 임차인이 1억 2,500을 가져가고 모지라는 것이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인수가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곤란하지 않다 밖에요.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생기니까. 자, 요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저는 법원 바로가기 해당 사건 법원 가서 또 여기 봅니다. 교부행거 봅니다. 교부행거. 교부권자를 잘 봅니다.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세무서가 있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그럼 아까 인수금액이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세무서 있어가지고 임금 채권, 세무서 뭐 이런 거 상관없고 건재당 값 이런 거 상관없고 이것도 잘 모르죠. 이게 뭐 근로복지공단인지 뭔가 이 좀 헷갈립니다. 이것도. 자, 일단은 요 물건은 아주 위험 물건입니다. 이해가죠? 1억 2,800이라도 1억 주짜리가 있으니까 이 사람 거를 맞춰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최소 1억 6천 플러스 싸게 사도 1억에 사도 1억 6천 플러스 경매비용 300만 해서 뭐 1억 6천 3백에 산다 이래 봐야 됩니다. 모질한 건 지가 내놔야 되고 뭐 그런 거죠. 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양면입니다. 포기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고 거기 있으니까 잘 아시도록. 자, 14번 주의 포기 조건은 인수가 아니다. 자, 동래구 명장동 요것도 마찬가지. 인수가 발생한다. 인수 5, 6, 8, 7 하나. 근데 그걸 모르고 덜렁 물어가지고 아이고 내중손하지 마시고 잘 보고 입찰해야 됩니다. 자, 동래구 명륜동은 명장동은 이게 이제 막 사자들이네. 2억 4천이 뭐 1억 2천 넘게 막 떨어지죠. 그죠? 뭐 사자까지 뭐 절반 51%, 51%. 자, 떨어졌는데 선순위가 1억 8천 있어요. 1억 8천. 1억 8천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뭐 포기하는 조항이 뭐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예상배당표를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지금 5,800이 인수다 해놨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거 이 동네 골치 아프겠죠 느낌에. 여기서 만약에 뭐가 1억이 생기면은 이 친구는 1억 2,100이 아니고 2,100만 원을 받죠. 그럼 인수가 5,800, 1억이 더 붙습니다. 1억 5,800. 이해가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누었을 때는 요 동네를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토지는 신경 쓸 거 없어요. 토지 같은 거 임차할 때 별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임차인 쓸 때는 이 동네를 조심하셔야 돼요. 임차인 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선순위 임차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후순위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광주, 이제 광주 광역시 갑니다. 광주 광역시. 자, 광역시에 다세대 빌라가 3,600 들었다. 이런 거는 당연히, 자, 다시요. 빌라가 요리 들었다 하는 거는 호랑이 한 마리 다 앉아있어요. 1, 2, 3, 4, 5억짜리 호랑이가 다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면 강물을 죽이려고. 알겠죠? 손대면 큰일 납니다. 자, 일단 보기는 봅시다. 광주도 한번 봐야 되니까. 광주 21에 68, 378. 오래간만에 광주 거를 손댄다, 그죠? 광주, 광역시가 잘한, 못 봤는데, 그동안에. 자, 봅니다. 이 빌라가 전용이 18평인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이렇게 막 떨어졌습니다. 떨은 이유는 주로가 막 선순 임차인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다 그래요. 자, 이런데, 임차인이 1억 2,500이 있습니다. 1억 2,500에 2018년도에 있고, 자, 요런 문구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골치 아프네. 그죠?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고 여기 임차권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여기서, 여기 보면은, 매수인이 잔액을 인수한다.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나왔죠?
안 좋은 문구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매각 문구면 일선 한번 더 봅니다. 자, 등기된 부동산에 소멸되지 않은 것.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얼구 7번 주택 임차권 등기가 있다. 그죠? 있는데, 임대차 보증금 1억 5천이고, 전입이 짜고, 뭐, 이렇게 빠르고 했는데, 2018년도인데,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 안 하면은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아주, 우리한테는 영어로 뭡니까? bad. 안 좋은 문구입니다. 이거는 안 좋은 문구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시면은 아주, 그래서 안 팔린 거예요. 이래 해봤자 이게 팔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내일이라도 제출해야 돼. 제출하면 적당히 팔립니다. 알겠죠? 그 방법이 없어요. 몰라, 뭐, 한 10년대 이게 다시 올라가면, 이제 전세보다 혼좀 올라가면, 물론 팔리겠지. 다시 경매 지하식이고, 몇 년 뒤에 하면 되겠지만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마, 포기하는, 그 조항이 잘한 겁니다. 최근에, 그죠? 최근에 그렇게 달리는 것이 오히려 잘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고양시 봅니다. 고양시는 3억 4천인데 1억 1천입니다. 요거는 선순임차인이 2억 9천5백입니다. 요것도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2억 9천5백에 고양시 빌라인데 18평. 그죠? 21에 6, 7, 4, 7. 오늘 막 전국을 달리네. 부산 갔다가, 강주 갔다가, 고양시 갔다가. 자, 봅니다. 고양시 용두동에, 그죠? 용두동에 빌라가 전용 19평, 적당합니다. 3층이고 좋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문제만 없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이게 2억 9천5백 임차인이 한 분 계시는데, 요 보니까 임차권은 경매 없고, 이게, 인수한다 해놨죠. 이런 거는 안 좋은 문구입니다. 그죠? 사면은 안 되겠고, 만약에 사도 되는데, 가격이 워낙, 이게 좀 올라야 되겠죠. 특히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세무서랑 여기 있죠, 이게. 1억 1,400인데, 세무서는 아주 저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야, 이게 과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저게 1, 2, 3억에 걸려버리면은, 만약 1억 걸려도 1억 못 받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억 9,500이 1억 1,400을 받아도, 이 세입자가 받아도 여기인데, 여기서 또 세무서가 1억을 또 챙겨가 버리면, 이건 또 1,400 받고, 요거는 또 2억 8천만원 모질한다 크고, 내놔라고 나사를 보고 손을 내밉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는 아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요거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자, 17번. 입찰 조심. 18번. 입찰 조심. 자, 요거는 그냥 보세요. 요거는 입찰 조심한 요거는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니까. 자, 19번. 자, 19번 잘 보세요. 우리 학원 야간반에 수강 중인 분당구 임해동 아파트를 2012년도에 3억 3,300에 낙찰을 받고 1년 4개월이 지나서 분당구 순회동 아파트를 또 낙찰받습니다. 아파트 2개나 받았어요. 자, 그래서 앞에 받은 1번을 선입선출법에서 5억 천에 팔아서 무주택자로서 일시적 2주택자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니까 무주택자는 2년 보유 후 팔면은 분당구 임해동 아파트는 양도세 비과세를 가더라. 그래서 양도소득세 없이 1억 7천만 수익이 났지만은 지금은 펑펑 울고 있다. 왜냐? 5억 천에 팔았는데 지금 시세가 15억이니까 울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10억이나 지금 손해를 마음에 아파서. 자, 뒤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 사건에 보면은 97년도에 전입이 있고요. 2002년도 설정이 있어요. 그럼 97년도 미상, 이게 골치 아프죠? 아파트에. 그래서 요거를 우리은행 잠실 단지로 가면 안 되고 우리은행 여신관리부로 가라. 자, 설명 들었죠?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이게 세입자가 아니더라. 확인이 돼서 낙찰을 받았다. 자, 뭐냐 그럼 이거예요. 경기도 부당구 임해동을 받았어요. 12에 1.3. 자, 이런 게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 여러분이 이제 돈을 싸게 아파트를 받으라 하면은 평범한 거는 싸게 받을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성남구, 이게 임해동에 우리 수강생이죠. 허무룡 씨가 낙찰받았고, 선순위 전입자 때문에, 자, 임해동에 전용이 25평인데, 이게 이제 5억에서 막 떨어집니다. 3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강생이 이제 내한테 왔습니다. 이거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5억에도 팔려야 되는데, 이게 3억이 떨어지게. 왜 그러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임차인하고 건달자 따지면 됩니다. 97년도고 2000년 5년 지내서 설정이 됐어요. 그럼 은행에서 이게 설정할 때 잠실 5단지입니다. 그럼 이거 설정할 때 전세가 있는가 없는가는 여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은행에서 했는데, 그럼 요걸 낙찰받으라 하면은 은행을 어디 가야 되느냐? 요서는 여기로 가면 안 되고, 이제 부도가 나면은 부실이 되면 다 여기로 갑니다. 여신관리부 여기로 가요. 여기 제가 7년을 저는 좋은은행에 7년 근무했습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갑니다. 여기 가서 조사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갔어요. 개대 타고 가가지고 이게 이제 사무이 좀 떨었는데 이게 안 팔리는데 좀 봐달라. 전화하면은 뭐랍니까? 예? 이거 세입자인지 어쩐지 봐달라고요. 요게 전입이 빠른 사람 사생활 보호하고 무조건 끊어집니다. 99.9%는 끊어버려요. 그러나 이제 휴가 내서 가면 어쩌합니까? 요 가면은 어디서 왔어요? 이게 창원에서 왔대요. 아침 5시 반에 KT 타고 올라왔대요. 9시 반에 은행 본점에 온 겁니다. 이전 가려고에. 그러면은 가라 해야 됩니까? 좀 기다려 보여서 소리 한번 뽑자 해야 됩니다. 눈앞에 앉아있는데 커피가 단지 줬는데 은행 직원이 아이고 어찌 왔습니까? 아이고 창원에서 KT 타고 지금 일이 있으면 보러 왔습니다. 그러세요?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일단 앉으시고 참여하시고 은행 가면 무조건 차 줍니다. 아시겠어요? 객장에는 안 주지만은 이 후선 부대는 가보면 무조건 다 커피부터 한잔 꺼옵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이만저만 갖고 내가 이거를 낙찰받게 됐는데 전입자가 빠른 기사하고 설정보다 빠르더라 은행보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세입자가 아니냐? 그럼 아니다 답을 줍니다 보통은.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받았어요. 잘 받았죠? 그죠? 받아갖고 1억 7천 한 1억 한 7천 싸게 샀어요. 결국 2년 뒤에 또 5억 천에 팔았으니까 1억 7천 먹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각방 쓰다가 합방도 쓰게 되고 이제 만원한테 칭찬받고 사랑받는 남편이 됐습니다. 자, 됐는데 지금은 15억 갔으니까 눈물이 통통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알겠어요? 그때 안 팔아야 되는데, 그만. 전세 냈으면 끝났겠는데, 괜히 팔아가지고 또 이렇게 난리 났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사건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런 사건이. 자, 이런 게 있어야 안 팔립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게 없으면은 이게 은행 설정보다 만약에 이 1번 설정보다 이게 늦다. 예로 2005년도에 전입이 들어왔더라. 그러면은 막 들어옵니다. 2차에서 그냥 97% 들어와요. 2차에서 이게 안 팔린 게 아니고 6차 아니고 여기서 벌써 한 4억 9천에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앞이 있으니까 조사해야 되거든. 귀찮거든 이게 금액이 값 가야 되고. 그게 발품을 팔아야 돈이 되는데 이런 걸 위해서 차려야 이런 거 위주로. 그래야 이제 돈을 버리는데 똑같은 조건이 막 들어오잖아요. 지금 한 명 들어올 게 10명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예 안 들어온다고. 2차도 한 명도 안 들어왔죠. 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왔잖아. 지금 겁이 나서 안 들어오잖아. 2차도 3차 되니까 겨우 66불에 갖고 3억 3천에 들어옵니다. 3명 정도 조사해가고 들어오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가끔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하나 더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요거를 받았어요. 또 받았어요. 1년 반 뒤에. 하여튼 폭도 많아. 분당구 임해동, 순회도 2개 받고, 중간에 요거 받았어요. 중간에. 통영시. 요거는 전에 했죠. 노고촌 주택에 특례하고, 이거는 없는 걸 본다. 상가로 본다 해갖고, 주택수에 안 들어가죠. 자, 그래서 요거를, 물어봅니다. 1번을 사고 2번을 샀는데, 그럼 2번을 1년 뒤에 받았어요. 1년 반 뒤에. 그럼 1번은 언제 팔아야 됩니까, 그러면? 네? 자, 1번을 2012년 11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샀어요.
요거를 이제 1년 반 뒤에 낙찰받았어요. 그럼 요거를 언제 팔아야 비과세합니까, 이거? 이거 언제 팔아야 비과세가요, 요 놈을. 요리 1년 반 뒤에 2개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건 없다 보고, 요거는 없다고 상가로 보니까 이거는 농어촌 주택의 특례가 있으니 요거는 없다고 보고. 자, 그럼 2개 뿌리다. 2개 뿌리다. 그럼 요거를 A다, B다, 그죠? 그럼 A하고 B가 일시적 2주택 됐어요. 그럼 몇 년 뒤에 A를 팔아야 됩니까? 비과세가 하려고 하면 2년. 알겠죠? 그래서 2014년 5월 달에 파는 겁니다. 4월 달에 낙찰 받고, 아니다. 2014년, 2014년 연말 돼서 지나서 파는 겁니다. 2년 지내야 되니까. 자, 다시요. 1번 있고 2번을 샀어요. 1번을 기존 가 있고 2번을 또 뭐 일시적 2개가 돼서. 그러면 1번을 과거 1번을 2년 이상을 다 보유를 해야 무주택자가 비과세 가는 겁니다. 또 요거가 몇 년 있다가 팔아야 비과세 합니다. 늦게 산 거는. 요것도 2년 지나면 됩니다. 알겠죠? 되는데, 그럼 1번을 언제까지 그러면 몇 년 동안 이내 팔아야 되느냐? 1번을. 요거 받고 2번 받고 난 뒤에 1번을 몇 년 이내 팔아야 됩니다. 일단 2년을 지내야 되고, 요거 낙찰 받고 나서는 3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이해가죠? 그게 이해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나 무주택자라. 여기 임대동을 샀어요. 경매로 샀어요. 연말 샀어요. 근데 또 저 독일사 또 샀어. 1년 반 뒤에.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이거든요. 뒤에 거를 먼저 팔면 무조건 세금 내놔야 돼. 근데 앞에 파는 걸 비과세로 가려고 하면은 3억 3,304고 5천에 팔아먹고 세금 하나도 안 내려고 하면은 2년 있다 지내야 돼. 요거 플러스 몇 년요? 2년. 알겠죠? 2년 지내야 되고, 그럼 요 놈은 낙찰 받았어. 요거는 몇 년, 2년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산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요거를 3년 이내에 2017년도 4월까지는 팔아야 된다. 그럼 일단 A가 비과세 가는 겁니다. 자, 어떡하죠? 자, 그럼 B는 또 2년 지내서 적당히 팔면 되는 겁니다. 두 개 다 가면 비과세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비과세가 있으면 좋겠어. A도 비과세고, B도 비과세고, 자꾸 이것만 한다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조정대상 지금도 틀리죠? 거주 그런 게 있죠? 1년, 2년 또 막 줄였습니다. 3년이 아니고. 자, 그거를 뒤에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실에 가면은, 아실에 또 받았어요. 스마트폰에. 그게 15유치더라. 거기는 뭐 울고 난리 나거든, 지금. 그죠? 원장님, 이거는 강의 좀 하지 말해. 지금. 눈물 나온다고. 자, 넘어갑니다. 20번에 봅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그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의 양도 기한은 몇 년이냐? 자, 이건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있는 게 있습니다. 내용 봅시다. 자, 이건 좀 중요한 거 한번 봅니다. A주택을 취득하고, 자, 밑에 보입니다. 서울의 1주택 A를 보유하고 있는 김국세 씨는 이사를 위해서 2018년 7월달 서울 소재 분양을 하고 청산했다. 자, 요리 쭉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오른쪽 봅니다. 오른쪽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 조정대상 지역은요,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아까 A가 있으면은 3년, 2018년 9월 달부터 2019년 사이에 했으면은 2년. 자, 다시 2019년 12월 17일부터 B를 샀다 하면은 요거는 이제 1년 안에 파는 A를 1년 안에. 자, 조정대상 지역은 조금 달라요. 이게 조정대상 지역은 3년 아니고 1, 2, 3년 안에 그걸 팔아야 됩니다. A주택을. 알겠어요? 3년 이내 아닙니다. 옛날 과거는 3년 크게 여유를 줬는데 조정대상 지역은 이게 최근에 2019년 12월 17일에 샀다 하면은 옛날 거를 1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뭐 그런 조항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시 알아보긴 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부산의 강서구에 이런 게 또 나왔어요. 나왔는데 요걸 보면은 요것도 보면은 그래요. 건전항보다 전입이 빠르다 늦다 지금. 어때요? 21번. 미상이죠. 그러면은 어디 가서 물어본다고요? 경남은행 하단지점 가야 됩니까? 여신갈비 가야 됩니까? 그거 가서 물어봐요. 자, 물어보는데 전화를 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화해서 물어보고.
전화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직접 석전동에 경남의 본점에 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하면은 조금 아이고 전화 오면은 그냥 탁 탱갈 거를 사람이 왔으니까 그냥 조금 알려준다. 됐죠? 자, 그럼 이런 거를 잘 보시고 아유 나 멀어서 못 간다 이래피면 돈을 못 버는 거야. 알겠죠? 자, 이해가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보이더라.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때는 발품을 팔아야 된다. 자, 설명드렸어요. 자, 요까지 하고, 여기 이제 우리가 주택도시보전공사에 이제, 포기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더라. 그죠? 그럼 포기하는 거 찾는 거,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찾는 거 어떻게 찾으세요? 제가 찾는 거. 요거하고 10분 쉽니다. 찾는 거 좀 찾는 거. 옥션으로 가서, 두 번째에, 테마 검색 눌려서, 또 두 번째에 이해관계인 검색 눌리고, 되겠어요? 그 다음에, 채권자의 주택도시, 그죠? 주택도시, 주택도시, 힘이 좋으면 뭐 보증공사가 되든지, 힘이 없으면 뭐 주택도시까지 넣으면 됩니다. 넉 장을 넣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눌러주니까, 뭐, 제안하더라. 뭐, 소재지를 넣으라 하더라. 그래서, 알았다. 내가 사는 데가 서울, 뭐, 서울, 세종이 뭐, 세종, 경기도 뭐, 경기도, 이렇게 해서 눌립니다. 경기도. 눌리니까 지금 22개가 나왔어요. 22개. 그럼 쭉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이런 거죠. 뭐 2차점 때린 것들이 한 개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보고, 포기된 거는 아무 문제 없다. 그죠? 낙찰 딱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싸게, 전세가 예로, 2억인데 1억 5천 낙찰 받아도 5천을 원래는 줘야 되는데, 안 줘도 문제 없다. 안 줘도 주택도시 보증공사 키를 딱 다이얼번호 알려주더라고. 저거가 다 가있어요. 주니까 좋다. 자, 그러면은, 잘하면은, 한, 최소 5천, 1억 5천 싸게 살 수 있겠죠? 선별해서,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평수좀 좋고, 층도 좋고, 3층인데 엘리베이터 있는 게 좋지, 5층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거, 그말로 살 건가? 뒤에 또 가져가지고 햇빛 안 들어오는 거. 옷도 뭐, 하초도 키울 수 없는 거. 살 필요가 없죠? 선별해서 찾으면 됩니다.